최근 5경기 오전 5승, 리그 성적은 순식간에 4위까지 올라왔으며 각종 컵대 역시 전승을 기록 중이다. 일단 지난 시즌 6등을 하고도 컨퍼런스로 떨어진 게 억울할 수도 있고 남들은 챔스나 유로파에 참가할 동안 우리 첼시만 컨퍼런스라고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에겐 컨퍼런스 우승이 더 의미가 있다는 거 알지? 처음 출범했을 당시 유로파보다도 하브리그란 이유로 우승을 하는 게 쪽팔린다는 말까지 나왔었는데 어째서 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 첼시는 과거 2번의 챔스 우승과 2번의 유로파 우승을 경험했던 유럽의 전통 명문 B클럽 중에 B클럽. 여기에 대해 컨퍼런스 우승까지 추가한다면 유럽 최초로 3가지 유럽 대항전 우승을 전부 거머쥔 사상 초유의 클럽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 감독 최초는 무리뉴였지만 구단 최초는 첼시일 거란 말씀이시죠? 저 역시 유럽 대항전 우승이 없는 선수로서 지난 시즌 도르트문트에서 챔스 우승을 하는 게 베스트였지만 컨퍼런스 우승을 시작으로 유로파와 챔스까지 부활 속도에 맞춰 차례차례 우승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맨유 팬들의 발작 버튼 제이든 산초. 첼시 유니폼을 입고 경기력이 살아난 것은 물론 인성까지 훨씬 더 성숙해졌는걸. 까놓고 말해 자네라면 말이 임대생이지. 사실상 이제 완벽한 첼시 선수라는 거 알지? 첼시가 이번 시즌 14위 안에만 안착하면 무조건 완전 이적 옵션이 발동하기에 이미 제 심장은 푸른색이라 알 수 있죠.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는 건 고마울 따름이지만 맨유에서 봤던 주급 그대로 주는 건 딱 이번 시즌까지라는 거 알지? 내년부턴 첼시의 주급 체계에 따라 과감한 삭감이 들어갈 예정이니 조금이나마 주급을 보존하고 싶다면 계속해서 활약을 이어가 달라고. 어찌됐든 지난 시즌 우리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던 토트넘은 물론이고 아스날까지 21세기 이후 단 한 차례도 유럽 대항전 우승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시즌 역시 각각 유로파 챔스에서 최대가 4강이나 8강쯤이라 예상하지만 우리 첼시는 현재 40%의 확률로 컨퍼런스의 유력한 우승 후보를 넘어 사실상 우승팀이라 불리고 있으며 결국 큰 이변이 없는 한 앞선 두 팀은 언제가 마지막 우승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유럽 대항전 무관의 역사를 이어갈 테고 우리 첼시만 전에 없던 또 다른 우승을 추가하며 런던의 최강팀은 북런던의 두 라이벌이 아닌 서런던의 지배자 우리 첼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2의 드록바와 램파드라 불리는 너희들의 존재 때문이라도 첼시의 황금기가 도래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겠지. 근데 흔히 첼시를 조롱할 때 첼강딱이라고 부르던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아이 그거야 첼시 성적이 좋지 못했던 시절에 첼시는 강등권이 딱이야란 말을 줄여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첼시는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강등을 당한 적이 없으며 강등권 언저리에서 시즌을 마친 적도 없는데 도대체 그런 말이 어디서 나왔냐는 말이지. 첼시가 강등을 당했던 적은 없지만 22-23 시즌엔 강등권 직전이라 할 수 있는 12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으며 지난 시즌 역시 막판에 다른 팀들이 미끄러지지 않았다면 2년 연속 더보기 리그에 머무를 뻔했으니 그럼 첼시는 더보기 리그가 딱이야. 그러니까 첼더딱이라 불러야지 어째서 첼강딱이라 부르는 거지? 어찌됐든 전년 대비 2배의 성적이라 할 수 있는 6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으며 이번 시즌 현재까지 리그 내 최다골을 기록하며 고작 1패만을 허용하고 있는 강등이 아닌 우승 후보 이건을 불과 얼마 전까진 우승 후보가 아니라 우승 후보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강등권이란 말이 아니라 저러다가 진짜 강등권에 갈지도 모르겠다 라는 의미일 테고 다른 팀 팬들이 조롱하는 의미에서 부르는 말이기도 하니 맨유는 진짜 9등을 해봤으니 맹구라 불리고 토트넘이 닭집이라 불리는 건 로고만 봐도 납득할 수 있다지만 우리는 어째서 별명이 강등권이란 말인가? 비록 최근 암흑기와 가도기가 있었지만 프리미어리그 빅6 구단으로서 위용을 여전히 뽐내고 있는데 하다못해 리버풀은 중딱이기라도 하지 우린 강딱이 뭐야 강딱이. 첼시는 강등권이 딱이야가 아닌 첼시는 강팀이 딱이야라고 받아들이면 아무리 놀려도 타격이 없지 않겠습니까? 고작 자기 합류해가지고 타격이 없긴 무슨. 어째서 이렇게나 잘나가는 첼시한테 여전히 최강딱 소리가 나오나 했더만 범인은 무드릭 차네였구먼. 아니 전 경기에 나온 적도 별로 없는데 어째서 제가 범인이란 거죠? 1300억이나 주고 데려온 녀석이 선발은커녕 교체로도 못 나오고 있는데 자네가 아니면 누가 범인이란 말이지? 제가 무슨 맨유의 부패처럼 2경기 연속 퇴장을 당한 것도 아니고 맨시티의 로드리처럼 2경기만에 시즌 아웃을 당한 것도 아니며 그저 감독님께서 써주시지 않은 바람에 경기에 못 나온 것뿐인데 못하니까 못 나오는 거지 내가 일부러 안 쓰고 있겠나? 내가 영입한 선수는 아니지만 현재까진 루카쿠가 선녀로 보일 만큼 그야말로 최악의 영입이자 첼시 역사상 최고의 먹튀. 이적료가 얼마라고? 300억도 아니고 1300억. 그 돈으로 라이트백을 영입했다면 하다못해 리스 제임스한테 보약이라도 다려먹였다면 우리 첼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팀이지 않았겠나? 시즌 개막을 앞두고 사과회까지 감행한 선수에게 말씀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십니까? 자네가 민 거지 내가 밀랬나? 머리라도 자르면 조금이나마 나아질까 싶었더만 여전히 축구 지능 떨어지는 영양가 빵점의 플레이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스피드만큼은 첼시를 넘어 리그 전체에서도 최상위권이라 할 수 있으며 드리블 돌파만 우크라이나 시절처럼 돌아온다면 우크라이나에서 통했던 드리블 돌파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하지 않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나? 아이 수비들의 수준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고 몸싸움이 중요한 리그에서 제 피지컬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상대 수비의 수준이 높은 것도 자네 피지컬이 부족한 것도 한몫하지만 자네의 가장 큰 문제는 자네가 자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제가 무슨 공보다 빨리 뛰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스피드만 놓고 보자면 역대급 재능이라 할 수 있지만 미숙한 볼터치부터 느려터진 상황 판단까지 그 속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기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지 않나? 또한 크로스를 올리겠다 싶으면 대놓고 크로스 모션을 취하고 슈팅을 날려야겠다 싶으면 상대 수비가 있건 말건 일단 안으로 들어오고 보는 등 판단이 느린 것에 더해 뻔히 보이는 패턴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막기 쉬운 윙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제 나이가 이제
겨우 23살이라는 거 아시죠? 부족한 기본기는 노력으로 갈고 닦으면 그만이고 빠른 판단과 대처 능력 또한 경험을 쌓다 보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자네보다 한 살 더 어린 현 시점 첼시 최고의 선수 파머가 그런 기본적인 능력 중에 부족한 게 있어 보이나? 23살이란 나이는 더 이상 기본기나 쌓고 있을 유망주가 아니며 심지어 옆 동네 라리가에선 17살짜리가 제2의 메시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 알지? 제가 비록 파머나 야말에 비하면 성장이 조금 더디다고 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믿고 지켜봐 주신다면 마두에케와 네투는 물론 산초와 펠릭스까지 그나마 자네의 경쟁자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하나같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굳이 자네 한 명 살려보겠다고 기회를 넘어 승점을 낭비할 순 없지 않겠나? 현재 우리 첼시가 그나마 자네한테 기대할 수 있는 건 하루빨리 다른 팀에 팔려가주는 것뿐이라고. 하긴 무드릭이야말로 우리 첼시의 잉여 자원을 넘어 악성 재고를 할 수 있죠. 앞서 말했던 선수들은 물론이고 현 시점 첼시 공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제쿤팔 3인방 역시 네가 뛸만한 자리에선 전부 뛸 수 있다는 거 알지? 잭슨 너도 불과 얼마 전까지 나와 마찬가지로 먹튀 리스트에 올라있지 않았나? 요즘 좀 잘 나간다고 먹튀 클럽을 배신하는 건 난 이정료부터가 나와 달리 먹튀라 불릴 규모가 아니었으며 원톱에 쓸 돈 2천억을 아꼈다는 의미에서 2천억 세이브형 스트라이커 신승영이라 불리고 있다는 거 몰라? 나 역시 언젠간 첼시의 슈퍼크랙으로 자라나 신무영이라 불리고 있으며 극소수겠지만 날 지지하는 팬들 역시 그런 사람들은 진심으로 형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첼시의 지능형 안 튀지 않겠어?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윙으로 뛸 수 있는 선수만 놓고 보자면 거의 6번째 옵션이라 할 수 있는 선수. 부활할 가능성도 적어 보이고 부활할 기회는 더더욱 없을 거라 보이는데 형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제 그만 다른 팀을 알아보는 게 콜파머의 얼굴이 무드릭이었다면 호날두급으로 인기가 많았을 거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봤겠지? 내가 그래도 너와 달리 스타성이 다부단 얼굴을 갖고 있으며 얼굴이 잘생기면 뭐하겠어? 축구를 존나게 못하는데 뭐 내 얼굴에 내가 침 뱉는 꼴이지만 반대로 무드릭 형이 나처럼 생겼다면 어디 가서 축구선수 취급이나 받을 수 있겠어? 그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얼굴이라도 잘생겼을 때 다른 팀에 팔아버리는 게 최선이라 보이는군. 행여나 나이 먹고 역변이라도 오면 그나마 남아있던 관심조차 사라지지 않겠나? 그러니까 판매가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거품이라도 묻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거품이 아닌 진짜 재능을 각성할지도 모르는 거고. 자네의 이적료가 적당히 300억 정도 했었다면 500억이라도 팔아보고자 거품 목욕을 시켰겠지만 앞서 말했던 자넨 자그마치 1300억짜리 선수 아닌가? 제 값을 받긴커녕 반의 반값이라도 팔릴까 말까 한 상황이거늘.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악성 제고 인방 맨유의 안토니와 제시의 무드릭. 그래도 제가 안토니보단 낫지 않습니까? 녀석의 유일한 장점이 빙글빙글 도는 거라면 전 그래도 스피드만큼은 역대급이라 할 수 있으니. 그렇다고 역대급이라 생각하는 건 자네 스스로밖에 없겠지만 그렇게 스피드에 자신이 있으면 그 빠른 발로 하루빨리 다음 행선지를 찾아보라니까. 드리블 원툴이란 이유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실패한 선수들이 종종 라리가에서 성공한다는 거 알지? 하지만 전 드리블이 아닌 스피드 원툴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기도 미숙하고 테크닉도 부족한데 스피드 하나로 통할 수 있는 곳이 있겠습니까? 뭐 적당히 K리그 정도라면 링가드와 무드릭의 이른바 림무대전의 화제성 때문에라도 관심을 보일 수 있겠지만 자네가 억대 연봉도 아닌 억대 주급을 감당하면서까지 데려올 만한 선수는 아니지 않겠나? 주급은 고사하고 이적료부터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일 테죠. 뭐 더위에 강한 편이고 명예보단 돈을 택할 수 있다면 스타 플레이어가 득실거리는 축구계의 새로운 성지 사우디로 가는 게 어때? 그 보아하니 토트넘에서 포망했던 베르바인조차 발롱도르 위너 벤제마랑 같이 뛰고 있던데 별명만큼은 우크라이나 호날두인 무드리크 너라면 호날두 선배의 파트너가 될 적임자 아니겠나? 첼시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내 입지는 점점 더 줄어만 가는 꼴이라니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다간 첼시의 새로운 슈퍼크랙은커녕 안토니를 제치고 자기 해적왕이 되게 생겼는데 첼시의 넘버 10 미하일로 무드릭 이대로 최연소 역대급 역사상 최고의 먹튀로 기록되며 첼시에서 쫓겨나게 될까요? 아니면 지금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빠른 스피드만큼 급속 성장을 이뤄내며 제2의 아자르, 제2의 조콜, 제2의 로벤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